시원한 바다, 대한 8경 중 하나인 부산 해운대. 이곳에는 해수욕뿐만이 아닌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동해남부선 미포에서 송정 구간이다. 쭉 뻗은 철길. 오른편으로는 아름다운 동해바다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해변이 펼쳐진다. 동해남부선 복선화로 폐선이 된 이 구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길 중 하나다. 기찻길을 걷다 보니 기찻길을 시민에게 돌려달라는 플랜카드가 눈에 띈다. 그리고 협약식까지.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2014년 5월 14일 저녁 7시 부산 디자인센터.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공론화를 위한 강연과 토론이 한창이다. 부산 도시디자인학교는 2013년 처음 시작되어 도시 건축,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도시와 디자인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하는 모임이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공유하는 이번 이슈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올해 4기째를 맞아 부산 디자인센터의 후원으로 부산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강동진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7주간 논의에 들어간다. 철로를 급히 제거한 이유도 사실은 좀 되게 궁금해요. 보니까 좀 상상을 해보고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철도공단하고 부산시가 서로 교환을 한 거예요. 교환을. 이쪽에 요구 조건은 빨리 철도 걷어내야 산책로 만들기 쉽다라는 걸 들어준 거고, 대신에 니네들 마음껏 그쪽은 이익사업 추진해라 뭐 이렇게 된 그런 것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좀 다시 용도를 돌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아이디어를 낸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근본적으로 소위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저런 식으로 가버리면 대안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논의도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그야말로 아름다운 꿈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또 프랑스 파리에도 보니까 하이란하고 비슷한 것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결국은 그러니까 지자체라든가 어떤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그런 데서가 찬성은 별로 한 적이 처음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시민들이 일단은 이제 좀 이렇게 공론화됐을 때 그때서야 좀 이게 좀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고 더 늦어지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그냥 이제 사업자들이 지금까지는 돈이 얼마 들었냐 그러면 사업 제안서 만드는 돈이 들어요. 사업 제안서가 보통 얼마만 만드냐 그러면 아주 비싸게 만들면 한 5억 들어요. 근데 요 다음 단계가 딱 지나고 나면 이제부터 돌이킬 수 없는 돈들이 투입하게 돼요. 그 사람들, 정치적인 어떤 관계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때가 만약에 어떤 의견을 낸다 그러면 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민자 사업을 추진하는 현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론화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오늘은 도시디자인학교 학생들이 현장 답사를 나섰다. 대상지는 지금 우리가 오늘 하게 될 해운대역하고 그다음에 오늘 할 요 구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한 걸로 되어 있고요. 폐선부지 전 구간이 11.3km 구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 그러면 거기 미포라고 써 있는 그 바로 중간에 이렇게 있고요. 오늘 현장 답사 코스는 현재 민자 사업으로 나와 있는 미포에서 청사포를 지나 송정까지 4.8km 구간이다. 그래서 오늘 가시면서 한 5가지 정도, 첫째, 이 대상지의 가치가 어떻는지 각각 자기의 분야나 전공의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여기를 지금 뭐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가 도대체 어떻게 바뀌면 좋은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나 감도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지금 그 사업 시행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는 사업 이름이 스카이라이더예요. 모터를 이용한 이 레일바이크 같은 일종의 사업인데 여기에 정말 레일바이크가 들어가면 어떨까에 대한 상상도 살짝 해주시고요. 저는 역사적인 얘기를 잠깐 코멘트를 하고 이거 함께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총독부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경부선 가지고는 대륙간 철도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태평양 전쟁이라든가 이 대륙 침략에 대한 것들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세컨드로 이제 생각을 했던 철도가 바로 지금 보시는 동해남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해남부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였고 잠재성에 대한 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대륙 침략에 대한 거 하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1930년대의 가장 큰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제강점기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해남부선. 과거 우리 민족은 이 철로를 만들면서 토지를 빼앗기고 살인적인 강제노동에 동원됐다. 800km에 달하는 동해남부선. 그중 가장 사업성이 좋은 미포에서 송정 구간이다. 그래서 꼬셔가지고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일부 폐선 부지는 용도 변경으로 초고층 마천루가 지어지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09년 영화 해운대가 촬영된 지역이었으나 현재 철로와 시설물들이 걷어졌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 폐선도 정말 특이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게 성지국 수원지나 이런 것처럼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이런 공원이 아니라 거의 선형으로 돼서 옆에 바로 바다가 보이는 정말 부산형 어떤 의미에서는 오픈 스페이스. 이걸 걸으면 옛날에 저희 대학교 다닐 때 뭐 서울이건 부산이건 뭐 철마나 이런 데서 철길을 따라 걷던 이런 추억들. 청사포로 넘어가는 철길 길목에 있는 작은 터널. 짧은 터널이지만 운치가 있다. 사람들의 발길이 점차 늘면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시는 분도 계신다. 3월 2일부터 이거 개장했으니까요. 이게 한 개 얼마입니까? 1,000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예. 사람들 요즘 많이 찾으시는가요? 이쪽에? 지금 예 많이 찾아요. 주말에는 많이 찾아요. 평일에는 없고. 청사포에서 구덕포로 넘어가는 길. 오른편 언덕에 오르면 탁 트인 동해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하나, 둘. 좀만 뒤로. 저는 동해남부선 폐선되기 전에 전철 타고 한번 지나가 봤고요. 기차 타고. 그리고 걷는 거는 처음이에요. 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오늘 날씨 같은 경우에 좋고 걷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애기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중간중간에 쉼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그리고 유모차를 밀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라도, 좀 평평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할머니 집이 경주에 있어서 이 선로 타고 이제 추석이나 설 때 이제 왔다 갔다는 해봤어요. 그때는 막 무궁화호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해변 가니까 해변에 철도가 있으니까 항상 기차 탈 때 제가 뭐 동생들이랑 여기 바다가 보이는 그 좌석에 앉겠다고 막 싸우던 기억 나고요. 실제로 걷기는 처음이에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좀 감회가 좀 다르겠네요, 그때하고는. 네, 그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시면. 네, 옛날 생각 나고 그렇죠. 이제 채워놨다 봐봐. 레일 바이크를 만들면 걷는 시민은 출입 금지, 돈 내는 사람은 오라 해가지고 지금 레일 바이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적어놓은 거잖아. 그런 거 같네. 레일 바이크를 하자는 쪽은 부산시에서 부산시죠. 예, 부산시가 어쨌든 간에 수익 모델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죠.
2011년 친환경 그린웨이를 조성하겠다던 부산시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시민단체에서 레일을 살린 어떤 레일 바이크에 대한 반발이 심하니까 그 제한된 그 안을 보니까 왼쪽에 이렇게 폴대를 세워가지고 레일 바이크가 위에서 이렇게 달리는 형식으로 일종의 그냥 바이크라 보기에는 그거는 뭐라 그럴까 케이블카 같은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그게 안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곳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스카이라이더로 변경되었다. 과연 이곳의 스카이라이더 설치가 적합할까? 스카이라이더로 지금 현재 잠정 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카이라이더로 쭉 4.8km를 갈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니에요. 현장을 살펴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섹션을 잘라보면 이렇게 조건들이 되게 다릅니다. 조건들이 되게 달라요. 물론 이제 당연히 스카이라이더를 놓게 되면 이렇게 아주 특이하게 생긴 이 달맞이 제라고 써 있습니다만은 통상 우리가 피암 터널이라고 부르죠. 스카이라이더를 설치하게 되면 산사태를 피하는 피안 터널뿐 아니라 전망대 역할을 하는 지형의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일바이크는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애기들 같은 경우에 그 4.8km 저도 안고 가봤지만 이거 가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레일바이크라는 게 발로 이렇게 하는 무동력 차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드러내기만 드러내면 됩니다. 나중에 다른 식으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돌려낼 때 이게 구조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구조체가 들어가면 거기에 매몰 비용이 잡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레일바이크 자체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좀 더 다른 어떤 컨텐츠하고 이렇게 엮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수익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건데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 철길에 대해 목숨 거는 것보다는 주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레일바이크 사업도 사실은 성공한 예가 드물어요. 레일바이크로는 수익이 안 나오고 수익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게 없는 수익 보이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려하는 게 레일바이크건 스카이라이더건 이게 핵심이 아니라니까. 여기에 중간중간에 편의점이건 레스토랑이건 이거를 개발하는 게 사업의 주요 목적이지. 근데 거기서 우려하는 거는 그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냐면 부산시에서 창업 용도로 하여튼 뭐 용도를 바꿔줘야지 그게 가능한 사업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늘 당해왔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 편법에 의한 이거 특혜 의혹 뭐 이런 것들이 또 얘기가 되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스카이라이더 사업을 하려는 이유는 스카이라이더 주변에 레스토랑, 커피숍, 편의점 등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곳 해운대는 주말이면 교통정체가 심하다. 그리고 동해남부선이 폐선되면서 최근 들어선 건물들. 그 옛날에는 여름 휴가철 이런 때만 많이 밀렸는데 요즘은 여름 아니라도 주말에는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레일앤스토리는 스카이라이더 운영 시 적어도 연간 300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교통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철길을 걷다 보면 미포에서 송정 구간 한가운데 우측 펜스가 온통 노란 리본으로 뒤덮여 있다. 세월호 희생자 및 실종자들을 추모하는 리본이다. 노란 리본 바로 옆에 매달려 있는 또 다른 리본들.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을 상업적 개발이 아닌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는 염원들을 담은 리본이다.
언론하고 몇몇 회사들이 갑자기 들어서면서 부산시가 이걸 민자개발하겠다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1월 달에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죠. 이걸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올해 2월 달에 메뉴에 보시면 동해남부선 내철길 상업화 저지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이쪽 프랜카드에 있는 상업개발 저지 시민의 품으로라는 구호를 가지고 서명운동을 막 받게 됩니다. 지난 5월 폐선부지 개발에 따른 부산시장 후보자들의 공동공약 협약식이 있었다. 요 프랜카드에는 없는데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게 송정 역사와 해운대 역사를 상업개발하지 말고 광장으로 만들라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약속한다는 것들을 줄을 끊고 노력한다. 여기 현장에서 바꿨어요. 미포에서 송정 구간만큼이나 중요한 지역 중 하나는 바로 해운대 역사이다. 해운대 역사는 현재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라도 공을 맺는데 참으로 좋다고 다 환영을 했는데 지금 없던 소리 이걸 한다 저걸 한다 하니까 지금 여기가 불행하게도 작년 11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이미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잽싸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이미 바꿔놨고 그걸 이제 다시 돌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운대 역사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 한 가지. 이게 지금 50년이 다 돼가는데 50년이 넘으면 등록문화재가 가능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등록문화재로 하면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이제 돈을 받아서 그걸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코레일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밀도 높게 개발을 하고 싶은 거죠. 그걸 엄청나게 개발을 하는 대신에 이제 조건으로 양옆을 주는 게 이제 해운대역에서 올림픽 교차로 부분을 이제 시민들 공간으로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팔각형의 형태를 지닌 기차역은 이곳 해운대역밖에 없다. 희소성 측면에서도 해운대역은 독특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GS도 있고 그 주민들의 의견은 무엇인가 하면 필요 없다, 철길 그런 거. 제방 자체를 낮추고 아예 없애야 달라. 그래야지만 자기들한테 쉽게 진출할 수 있고 이미지적으로도 이게 바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그게 90%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빠진 게 주민의 의견과 우리와 같다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거기에 살지 않는 시민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 한 가지. 철길을 사이에 두고 부동산 가격은 차이가 많다. 이자는 뭐 가치가 없을 거예요. 이자는 돈 덩어리고. 결국 그 주민들도 거기에 가치가 빨리 이게 없어져야지 집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거든요. 철길 바로 앞 뒤에 있는 부지는 평당 3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부지는 평당 거의 최소한 800에서 900이에요. 철길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있는 주민들은 이게 없어져야지 이게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하죠. 근데 만약에 그 철길의 기본적인 활용의 가치가 거의 1000이나 1200을 만들 수 있는 뭔가 비전들이 있다면 아마 그분들도 생각하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현재 9% 이상 찬성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철길 때문에 단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이 해운대 역사 공간이 상업개발돼서 고층 아파트로 되면 오히려 지금은 영원히 더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철길은 이곳 주민들에게 단절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철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무조건 보존한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물론 저는 보존론자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부분들도 같이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균형감 있게 맞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작정하고 한 5km 걷는다고 생각하고 와서는 그렇게 부담감이 없는데 그냥 산책길로 다니기에는 중간중간 이제 뭐 조금 시내로 빠질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좀 의자나 뭐 이렇게 뭐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뭐 간단한 식사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고 이제 다른 느낌을 주는 이유가 이게 말 그대로 아주 쉽고 누구나 아는 이야기였는데 이게 기찻길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공원화 시키면은 어떤 시기든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게 기찻길이었다는 걸 퇴색시키는 어떤 형태의 어떤 개발 같으면은 느낌이 또 반감될 것 같다는 거예요. 밤 늦은 시간. 어떻게 개발을 할지를 두고 예술, 문학, 건축, 사학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함께 나눴다. 주변 그 지인들한테 그냥 물어봤어. 이 길이 뭐 이제 뭐 개발도 하고 뭐 보존도 하고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이거 뭐 하는데 돈 들 필요 있냐. 코스모스 씨앗 좀 있으면 되지 않냐. 지금 지금 이렇게 그냥 쭉 따라가면서 지금 씨앗을 쫙 뿌려놓고 가을에 그래 만약에 쫙 핀다면 그걸로 그 이제 산책길로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제 공유짐에 이제 모두 같이 쓰는 곳이었는데 이제 상업화 된다고 하면 이제 돈 내면 못 가는 남의 것이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배신감이 들어서 이렇게 좀 많은 의견이 일어나고 또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또 여기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공공성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벤트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해서 이제 시선을 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우선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쥐근시장 같은 그런 벼룩시장들 같은 경우에도 하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그러니까 저희 도토동에서 했을 때 60팀 이렇게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하고 같이 오는 부모님도 있고 어린이 벼룩시장 같은 경우에도 각자 주변에도 가능하고 어느 시기에 어떤 것이 적절한가가 이제 가장 관건이지 지금은 아이템이 없는 게 아니라 시기와 시점이 지금 중요해요. 부산에는 광장이 없잖아요. 광장이 없는데 뭐 부산역 광장이 있지만 서울역 광장처럼 그렇게 정기적으로 그러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아주 평상시의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이 폐선부지 같은 경우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그런 어떤 광장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늘 시민들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뭔가 시민의 목소리를 나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는 그게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광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는 이 대지는 광장이라고 생각은 안 되고 공간적으로 광장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광장이 뭐 그리스의 아고라 같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게 그런 의미에서 광장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왜곡은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 버려진 고가 철도를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미국 뉴욕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은 하이라인 파크. 일본에서 30년간 그대로 두고 있는 오타루 폐선부지다. 그러자 이 폐철도는 계절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 루르 지역의 엘즈반 폐선부지. 폐철도 사이를 다른 재료로 메꿔 폐철도 라인이 그대로 살아있다. 여기는 해운대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곳이다. 유흥 문화와 뭔가 여러 가지 조금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영화제할 때 그 해운대역이라든지 그런 데서 밤에 이 스크린 내려놓고 이렇게 영화를 같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진정한 영화 도시에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쭉 뻗은 철길. 그 길 옆으로 아름다운 동해바다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해변을 때론 울창한 해송들 사이로 지나가기도 한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매력적인 길. 이 길을
지금 이 방식대로 급하게 하게 되면 2014년도의 돈과 2014년 수준의 발상밖에 들어가지가 않는다. 20년 뒤 우리 후손들이 이곳을 더 좋은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게 남겨두는 건 어떨까?